당뇨 환자 또는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만은 꼭 챙겨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당뇨 개선 식사요법. 우선 당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밥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제한을 해야 되느냐, 또 완전히 없애야 되느냐,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9,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단백질, 녹황색 채소, 히토산, 항산화제, 소금 어떻게 적절하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먹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당지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고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게 되면 췌장의 기능이 위축되어져 가지고 문제가 더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당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50대 30대 20 이런 비율로 적절한 수준으로 먹어주어야 당 조절하기가 더 편하다라는 거고요. 당뇨 환자라고 해서 당분을 쏙 뺀 식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다들 힘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요, 당분에 익숙해져 있는 몸이다. 당을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을 했고요. 탄수화물, 쌀밥, 보리밥과 같은 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이용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탄고지다 라고 해서 탄수화물은 거의 빼버리고 지방을 더 많이 먹는 이런 추세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제가 저탄고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탄고지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2달, 3달, 4달 이런 정도지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연입니다. 아연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아연이 몸속에 들어 있을 때 내 몸속에 있는 각종 호르몬들의 모양을 잘 만들어야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모양을 만드는데 아연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아연이 필요한데요.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효소, 호르몬이 만들어져 나오는데, 걔네들 열쇠, 자물쇠 관계 기질과 이 효소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아연을 잘 먹으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잘 챙겨 먹으면 아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간단하게 그냥 아연을 좀 챙겨 먹는다,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부족할지 모르니까 섭취를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아연이 들어있는 음식을 덜 먹는 분의 경우 먹어주는 게 좋고, 소화가 잘 안 되는, 특히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시고 계시는 분들, 위산이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연을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혹시 당뇨가 걱정이 되시거든요. 이 아연도 한번 같이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타민 B군인데요. 비타민 B군도 코엔자임으로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용이 되어지고 있죠. 단백질을 대사시키는데, 탄수화물을 대사시키는데, 지방을 대사를 시키는데, 필수적으로 B군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합동해서 조직적으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사를 시켜준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 한 개만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섭취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B군은 보통 B군이 약 100mg 정도씩 들어있는 것들을 챙겨 먹으면 되는데요. 보통 뭐 한 병 사면은 뭐 3달에서 1년 정도씩 먹기도 하니까요. 구비해 놓고 하루에 한 개 정도만 먹으면 되니까요. 챙겨 드시면 훨씬 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자, 마그네슘 이야기는 뭐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에 필요량 약 400mg 정도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흡수가 잘 되는 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그네슘을 처음 드시는 분들이라면 초반에 한 2주 정도는 2배 정도를 먹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먹었다가 줄이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 마그네슘 부족으로 당질 대사가 잘 안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도 이 마그네슘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이 인슐린 리셉터를 통해서
흡수가 되어져 들어갈 때 그때도 마그네슘 이용이 된다. 인슐린 리셉터와 만날 때 이때도 마그네슘이 사용이 되어진다. 이것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당질 대사 자체가 잘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가지인데 야채를 못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 따로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는 것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자, 마그네슘 다음에는요 비타민 C입니다. 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가지 비타민 C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잘 섭취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양만큼 섭취하기 무조건 어렵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비타민 C 많이 먹고 당 떨어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 드셔보시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요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D다라고들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D 부족한 경우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하다. 기타 다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특히 골다공, 우울증, 만성피로, 각종 암 등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 혈중에 비타민 D 농도가 잘 유지되도록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메가3 오메가3의 기능성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보통 하루에 3g에서 6g 정도는 섭취를 하는 게 좋다. 자, 혈액순환을 잘 되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몸속에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기능들이 있다. 지방 대사도 훨씬 더 잘 되도록 해준다. 그래서 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당뇨 환자가 단백질을 적게 먹어도 빨리 죽는답니다. 제2형 당뇨 환자에서 저단백 섭취와 사망률의 연관성, 뉴트리언트라고 하는 이런 잡지에 2020년도 6월달에 발표되어진 논문인데요. 단백질 섭취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인슐린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실험을 한 결과인데 하루에 보통 체중 1kg당 1.15에서 1.4 정도의 비율로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 자, 단백질 소화 흡수가 잘 되어지도록 섭취를 하는 건 더 중요하고요. 충분하게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인슐린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슐린이 생산이 잘 되어야 결국은 당뇨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키토산도 식이섬유질의 일종인데요. 좀 전에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질하고 기능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키토산은 용해되어지고 GLP-1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대장에서 잘 분비되어지도록 해준다. 근데 이 GLP-1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하는 기능이 무엇이냐면 인슐린을 분비를 시켜주기도 하고 글루카곤 분비량을 줄여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에서 GLP-1이 분비가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키토산 섭취는 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제류가 있는데요. 알파리포산, 코큐텐, 비타민 E,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이렇게 이 5가지를 골고루 잘 섭취를 해보시면 신진대사를 시키는데 판이하게 다른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세포대사가 즉 당대사가 잘 되도록 해주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다. 항산화가 잘 되어지면은요, 혈중에 들어있는 적혈구가 산화가 되어지는 것을 방지를 시켜줍니다. 특히 비타민C가 여기에 기능을 굉장히 잘 합니다. 이 먹는 방법은 이것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먹으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비타민C나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은 꼬박꼬박 매일 식사 때마다 챙겨 드시는데 나머지 뭐 알파리포산이나 코큐텐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요, 식사 때 그냥 아침에 한번, 또 어떤 거는 점심 때 하나, 또 어떤 거는 저녁에 하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번 챙겨 드셔서 당이 뚝 떨어지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소금입니다. 소금. 용융소금. 정말 중요한 게 소금인데요. 우리 몸속의 신진대사에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물과 소금이잖아요. 근데 저염식을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뇨 환자가 소금을 제대로 안 챙겨 먹습니다.
염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다. 우리 신진대사를 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염분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소변으로 나오는 염의 농도가 약 0.9% 정도 나오도록 염분을 챙겨 먹자. 염도계라고 소변을 받아가지고 염도계로 이렇게 담가 보시면 그게 0.9에서 약 1.3% 사이 정도 나오면 정상. 그런데 맨날 잴 때마다 0.9 밑으로 나온다. 비정상입니다. 혹시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소금의 농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10에서 20은 그냥 내려갑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뇨 환자에 있어서 어떤 영양소들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 is so